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한 이래 처음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시 공개되는 스타워즈 드라마 아소카의 메인 예고편이 어제 새벽에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벽에 자막을 만들고 늦게 잠들지 않아도 되어서 행복한데요. 그와 별개로 예고편 속에 담긴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지간한 영화 예고편보다 뭐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정말 자세하게 전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고편은 베일런 스콜과 신하티가 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셔틀 하나가 신공화국의 함선으로 접근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셔틀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굉장히 마개조된 에타급 제다이 셔틀 혹은 아예 새로운 기체 같은데요. 에타급 제다이 셔틀은 영화 제다이에 귀한 제작 단계에서 만들어진 제국군이 사용하는 람다 왕복선의 컨셉 아트를 기반으로 디자인된 기체인데요. 셔틀의 엔진 배치나 날개 모양은 비슷하지만 여러 군데 디테일들이 상당수 차이가 있어서 아마 이 셔틀의 경우에는 용병 제다이인 베일런이 개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공화국 함선 역시 이 셔틀이 제다이 셔틀인 것으로 착각하고 두 사람을 태웠겠지만 베일런의 말대로 두 사람은 제다이가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베일런 스콜은 오더 66에서 생존한 이후로 용병의 길을 걷고 있는 제다이라고 하는데요. 신하티는 그런 그의 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베일런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탄생이 있기 위해서 파괴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방심하고 있던 신공화국군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신과 베일런이 공화국군을 갑자기 죽이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몇몇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선 함선 경납고에 신공화국을 상징하는 파란색 X윙과 A윙들이 안착해 있고 옆에는 신공화국 제복을 입은 아마도 아스트로맥 드로이드 정비공으로 보이는 몬칼라마리인도 보이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오더 66의 생존자들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건 아쉽긴 하지만 베일런과 같은 컨셉의 제다이는 처음 보는 것이라서 어떻게 묘사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제다이가 아니라지만 그렇다고 제다이의 길을 온전히 버리진 않은 존재, 단순히 용병이라고 하기에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베일런과 신은 아소카와도 공통점이 참 많죠. 예고편에서 아소카와 만난 베일런이 아나킨이 네 자랑을 많이 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나킨과도 면식이 있던 제다이인가 본데 이렇게 되면 그의 전성기 시절이나 클론 전쟁기 모습도 다른 매체로 알고 싶어집니다. 두 사람이 스론의 수하라고 알려졌던 드라마 만달로리안에 등장했던 캐릭터인 나이트 시스터 모건 엘스베스와 만나 스론을 찾으려 하는 모습도 예고편에 담겨있기 때문에 세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스론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장소는 만달로리안에서 묘사된 타이손 행성의 통찰석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유적인데요. 모건 엘스베스가 손을 가져다 대자 은하계 지도로 보이는 홀로그램이 투사됩니다. 스론을 찾으면 상상도 못할 힘을 얻게 된다는 대사로 말미암아 어쩌면 그들이 찾는 힘이 스론의 고향인 은하계 미확인지대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스론의 편에 서서 은하계를 자기들 입맛대로 재건하려는 것일지도 모르고 말이죠. 다음 장면에선 아소카가 어떤 유적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소카와 약간 비슷하게 생긴 어떤 인물이 손바닥을 들고 있는 조각이 눈에 들어오죠. 레벨즈 시리즈에서 에즈라가 발견한 세상 사이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에서도 포스의 새 신들이 비슷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세상 사이의 세상으로 목숨을 구한 아소카가 다시금 그곳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상 사이의 세상처럼 포스를 이용해서 시공간의 연속성을 깨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굉장히 대담한 시도는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음 장면에서는 메카닉 덕후라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신공화국 방위함대의 웅장한 위용을 보여줍니다. CR-90 코렐리아 코르벳, 네뷸론 B 프리깃, 해머헤드 코르벳에 MC-80 순양함도 보이는데 지난번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언급했던 수송선 비슷한 친구들도 보입니다. 예상대로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로그원 이후로 반란군 함대가 집결한 장면은 또 오랜만에 보는데 다양한 종류의 함선들이 모여 자아내는 분위기가 제국군 함대와는 또 다른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는 헤라 신둘라가 등장해 몬모스마를 비롯한 신공화국 관료들에게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몬모스마는 이미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군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무기를 없애서 전쟁을 끝내려는 모스마와 그 전에 확실히 마무리부터 짓자는 헤라 신둘라의 의견은 서로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디테일이 보이는데 바로 헤라의 어깨에 달린 심볼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신공화국 군인들과 사빈도 이 패치가 달린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건 아나킨과 오비완이 지휘하던 은하공화국군 개방원 무적함대의 로고를 색 반전한 문양입니다. 캐논에서는 이 개방원 문양이 공화국 함대 로고 자체로도 통한다는 것 같은데 어쩌면 그 의미를 이어받아 신공화국 함대 로고로 작중해서 사용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클론 전쟁기 말에 태어나 은하 내전을 겪은 헤라는 한평생 라일로스 행성을 위해 싸운 아버지처럼 위협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엔도 전투 이후로도 고군분투했습니다. 소설 알파벳 비행대 3부작에서는 헤라가 이끄는 바마 전단이 거의 유일
유일무이한 공격 함대로 묘사되는데 여러 맥락상 모스마가 헤라를 지원해줄 것 같진 않아서 결국에는 수송선 3척을 조금 내어주고 생색낼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한편으로는 드라마 안도르를 통해서 몬 모스마가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반란군을 세운 모습을 보여줘 놓고 그녀가 퍼스트 오더의 위협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상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면 몬 모스마 캐릭터가 너무 불쌍하지 않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데이브 필로니가 당시 신공화국의 정세를 얼마나 잘 보여줄진 모르겠지만 너무 무능한 수상으로만 묘사해서 내년에 찾아올 안도르 시즌2의 매력적인 주인공 중 하나를 팀킬하진 않길 바랄 뿐입니다. 스론을 찾기 위해 원정을 시작한 헤라는 아소카와 만나 사빈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사빈은 머리를 기른 채로 로탈 행성에 남아있었는데 아소카가 입은 옷색도 그렇고 분위기상 사빈과 아소카의 모험이 이미 한번 실패로 돌아간 뒤 시점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두 사람의 불화로 보이는 문제로 불발되어서 다시 사빈이 머리를 길게 기를 때까지 딜레이되었고 다시 마음을 먹은 두 사람이 후양 교수까지 셋이서 진짜 모험에 떠난 것 같습니다. 아소카 드라마가 4화까지는 레벨즈 엔딩 이전 시점을 다룬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만큼 에즈라를 찾기 이전에 아소카와 사빈 이야기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후양의 아소카까지 루크를 도와줄 존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캐릭터들은 어떻게 처리할지도 궁금하네요. 다음 장면에서 사빈은 레전드 덕후들의 심장을 터지게 만들 실사판 2윙 전투기를 피해서 로탈의 고속도로를 스피더바이크를 타고 달아납니다. 이 장면에서 사빈이 쓰고 있는 헬멧은 흥미롭게도 페이스 아고요라는 이름의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에 등장하는 신공화국 배경 캐릭터의 헬멧인데 왜 사빈이 남의 헬멧을 쓰고 있는진 모르겠습니다. 옆에 적힌 어울의 배시는 BAB로 블라스트 앤 블레이즈라는 부대 슬로건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신공화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이윙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사빈을 앞질러 고속도로를 가로막지만 사빈은 아키라 턴을 떠올리게 하는 묘기를 선보이면서 전투기를 지나갑니다. 아마 헤라나 아소카가 사빈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걸 피해서 사빈이 도망간 것 같은데요. 그 모습을 본 귀여운 아스트로맥 드로이드가 놀라서 튀어나오는데 생김새가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죠. 최첨단 전투기였던 이윙은 메커니즘이 너무 복잡해서 전투기 자체적으로 호환이 되는 특별한 아스트로맥 드로이드가 필요했고 그 결과 타이 전투기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몸값을 지닌 R7 아스트로맥 드로이드가 탄생, 전투기에 탑재됩니다. 다만 레전드 세계관 속 R7 드로이드는 드로이드의 눈에 해당하는 포토 리셉터가 삼각형이라서 굉장히 못생겼는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둥글둥글 귀엽게 리뉴얼되어서 등장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캐너사가 1977년에 만든 R2D2 장난감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서 세계관 안팎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아소카는 아나킨이 자신의 수련을 끝내지 못했던 것처럼 자신도 사빈을 끝까지 가르치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사빈이 다음 장면에서 아소카를 스승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면서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집니다. 예고편 막바지에 사빈이 포스를 쓸 것처럼 손을 뻗는 걸 보면 혹시나 사빈이 포스 감흥자였고 그걸 아소카가 일깨워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고편 장난일지 실제 플롯일진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빈이 포스 감흥자란 설정은 별로라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진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광선검 다루는 법을 아소카가 사빈에게 알려줬던 것일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레벨즈 시리즈에서 거의 상호관계가 없었던 두 사람이었던지라 사빈과 아소카라는 요상한 조합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빈이 에즈라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며 머리를 자르는 장면은 4시즌에서 케이넌이 죽기 전에 헤라를 구하러 갈 때 했던 행동과 같아서 괜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에즈라가 홀로그램 이외에 실제로도 살아서 작품에 등장할지도 정말 궁금하네요. 아소카와 사빈은 대왕 퍼길이 움직이는 가운데 모종의 전투기들과 교전을 벌입니다. 지난 예고편에서 신하티와 새로운 인퀴지터 모두가 전투기를 타고 있던 걸 보아 두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라스 미켈슨의 스론도 드디어 고화질로 공개되었는데 자꾸 누군가가 떠오르는 비주얼입니다. 부디 카메라 앵글 때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목소리만큼은 레벨즈 시리즈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생김새와 목소리 모두 빼앗긴 불쌍한 그랜드 인퀴지터보단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와는 별개로 스론의 대제독 복장에서 목 칼라에 달린 삼각형을 굳이 살렸어야 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안도르에 등장한 월프 율라렌처럼 깔끔하게 견장과 계급장만 달아주었어도 좋았을 텐데 너무 애니메이션 원작을 의식하니까 진짜 코스프레 같아서 신경 쓰이네요. 스론 옆에 희미하게 다른 캐릭터도 보이는데 얼굴이 드러나는 헬멧을 쓴 스톰트루퍼 같아서 어떤 캐릭터일지도 흥미가 갑니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라세콥터를 휘두르는 인퀴지터를 아소카가 그게 되겠냐는 표정을 지은 채 편안하게 광선검으로 내리치는 장면으로 이번 예고편은 끝이 나는데 이번에 이 인퀴지터의 이름도 마록이라고 공개가 되면서 8번째 형제일 것이란 가설은 사라졌습니다. 예고편이 대부분 액션씬들이라서 그 속에 담긴 수많은 디테일들 치고
치고는 메인 플롯 자체는 예상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레벨즈 시리즈 자체가 시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엔딩을 내서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레벨즈 시리즈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실치가 않아서 굉장히 긴가민가합니다. 8월 23일에 한국에서도 첫 2화가 동시 공개된다고 하니 그 전까지 숙제를 다 끝내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레벨즈 시리즈와 클론 전쟁 시리즈를 끝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